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경우의 수, 합법칙, 고배법칙을 이용해서 원래는 하나씩 일일이 세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합의법칙이나 고배법칙을 적용시키면 좀 더 편하게 일일이 안 세도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계산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뿐이고 그걸 토대로 좀 여러 가지의 유형 문제를 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나와서 딱 문자로 복잡하게 표현을 해놨지. 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거지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숙지 익혀보도록 할게요. 봐봐. A, B, C 4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래. 그럼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A, B, C, D 4명 중에 일렬로 세울 거야. 2명만. 그러면 네가 그 세울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줘. 이렇게 두 자리만 딱 마련하죠. 그 첫 번째 여기에다가 누굴 넣을 건지 결정을 해야 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 B, C, D 중에 고르는 거니까 네 가지지.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명 A를 골라서 여기다 넣었다고 치면 두 번째 들어갈 친구는 A를 제외한 몇 명? 세 명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B.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를 넣고 난 다음에 B가 들어간 거잖아. A가 넣고 난 연이어 잇따라 B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은 곱법칙을 써서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죠?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렬로 세우는 결국에는 여기서 일렬로 세운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 일렬로 세운다도 되지만 반장, 부반장을 뽑겠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의 문제란 얘기야.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넣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거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A, B, C, D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해 볼까? 그럼 자리를 몇 개 만들어? 3개를 마련해 놓고 여기부터 몇 명?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2가지. 이거 다 뭐해? 곱하는 거야. 3명 세우면 이렇게 하고. 이번엔 4명 세워보래.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특수한 형태를 좀 볼게요. 자, A, B, C, D 4명을 다 세우래. A, B, C, D를 4명을 다 세워야 되는데 A랑 B를 이웃하게 세우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B, C, D를 세우는 게 사실은 이 경우의 수죠. 24가지지. 근데 A랑 B가 이웃하래. 수학에서 이웃한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있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너희가 얘네들을 세울 때 A랑 B는 무조건 같이 붙어 있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야 A랑 B 너네 손잡아 라고 해놓고 세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B가 손을 잡게 되면은 얘네는 그냥 한 명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명이지만 실제로는 3명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3명을 세워봐 일렬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 B 입장에서는 A가 지금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지만 B가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어도 괜찮죠. 그래도 이웃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2명이 뭘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에 A, B가 자리를 바꾸는 2가지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웃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죠. 어떠한 조건이 달리면 그 조건에 맞게끔 상황 설정을 한 뒤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알겠어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책 6권이 있습니다. 6권 중 2권을 골라 책꽂이에 일렬로 꽂아라.
그러면 첫 번째 책을 골라서 꽂아. 6가지. 두 번째 책을 골라서 꽂아. 5가지. 30가지가 되겠죠. 근데 6권을 다 꽂으래. 그러면은 6권을 다 꽂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6, 5, 4, 3, 2, 1 이걸 싹 다 곱해주면은 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720가지가 나옵니다. 알겠니? 자, 그럼 밑에 1-1번하고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예제 2번. 자, 한 명의 선생님하고 상진, 지연, 혜민, 현아가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건데 선생님이 정중앙에 서는 경우. 여러분들이 사진사야 5명이 있잖아, 지금. 이 5명을 사진을 찍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중앙에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사면은? 아니,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선생님, 중앙에 가서 서세요. 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 선생님이 쓰실 거 아니야,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가 있으면 요 1, 2, 3, 4번 자리에 상진, 지연, 혜민, 현아를 일렬로 세우면 되죠. 그지? 그럼 요 앞에 1번에 몇 가지? 4가지. 2번에 3가지, 2가지, 1가지. 그렇지. 24가지 경우가 나온다. 특수한 어떠한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를 우리가 상황 설정을 해놓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만인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2-1하고 2-2도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 좌석에 앉을 거야. 이 좌석에 앉는다란 말, 이 말 자체가 6명을 일렬로 세운다라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 되고,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래? 이웃하래.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엄빠가 이웃하니까 엄마 아빠 손 잡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명이 더 있잖아. 그 4명이 누군지 모르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명을 딱 세워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6명이지만 실제로 몇 명을 세우는 것처럼 5명. 엄빠는 한 명으로 5명을 세워.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거기에 엄빠 자리 바꾸기 가정하지. 곱하기 얼마? 2를 한다. 그래서 얘는 240가지가 됩니다. 알겠니?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로 묶어놓고 한 명이라 취급을 해버리고 나중에 자리 바꾸는 걸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아래쪽에 문제 해볼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120쪽. 이번에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문제를 그냥 바로 볼게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1, 2, 3, 4, 5, 6. 숫자 카드가 6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장을 뽑아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잡아놓고 자, 첫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숫자와 1의 자리에 올 숫자를 네가 촉하면 돼.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6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5가지. 곱하면 뭐야? 30가지가 만들어진다. 줄 세우는 거랑 똑같지 지금? 자, 두 번째는 짝수의 개수예요. 숫자 카드를 만들 때 짝수라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짝수의 조건은 뭐냐면 1의 자리의 숫자가 0, 2, 4, 6, 8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가 뭐뭐 있다는 얘기야. 2, 4, 6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몇 가지? 여기 3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 1의 자리만 3가지. 그럼 여기 10의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아니지. 10의 자리에는 1의 자리에 오는 거 하나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 오면 되잖아. 5가지죠. 왜 자꾸 2, 4, 6만 봐? 52. 그지?
짝수니까 1의 자리수만 짝수면 되는 거야. 10의 자리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에는 5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두 개를 뭐해? 곱하면 15가지가 되겠죠. 됐니? 자, 4-1 해볼게요. 자, 5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0에서 5까지의 6장이야. 0까지 포함하니까 6장이죠. 0에서 5까지. 3장을 뽑아가지고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숫자 카드를 하나씩 이제 뽑아서 쓸 거야. 그럼 100의 자리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몇 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는지를 좀 따지면 몇 개 올 수 있어? 5개 올 수 있죠. 왜? 그렇지. 0은 빼야지.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3자리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5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 5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그러면 5가지라는 것은 1부터 5까지 중 하나를 네가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고,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만약에 5라고 적었다면, 100의 자리 숫자가 5라고 적었다면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다시 5가지가 되죠. 왜? 100의 자리에 쓸 숫자 하나를 뺐지만 0을 안 썼잖아. 0은 10의 자리에 와도 되니까 다시 하나 플러스 돼서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1의 자리에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곱하면 몇 가지? 100가지가 된다.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자연수 만드는 과정은 100의 자리에 오는 경우가 하나 준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5-1번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5명 있어. 5명. 5명이죠? 아, 해주니까 6명이구나. 자, 6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반장, 부반장. 그러면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았을 때 이게 몇 가지죠? 6명 중에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5가 되니까 30가지가 돼. 이 30가지라는 경우의 수에는 반장이 나모야. 그리고 부반장이 혜승이야. 이런 경우가 이 30가지 중에 하나야. 그리고 혜승이가 반장이고 나모가 부반장이야. 이런 경우의 수도 이 30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둘의 경우의 수는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왜냐면 반장의 지위가 더 높은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 반장 부반장의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꿔. 그냥 6명 중 대표 2명을 뽑자. 라고 한다면 여기서 6명이 있을 때 내가 대표 2명을 뽑아. 근데 대표 2명을 처음에 먼저 나무 대표, 혜승이 대표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랑 혜승이 대표, 나무 대표라고 했어. 이거랑 어때? 이건 같은 경우지. 그냥 단순히 2명만 대표가 되면 돼. 누가 내가 먼저 대표를 선출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2명이 대표인 거니까 이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야. 반장, 부장, 부반장일 때는 다른 경우지만 대표 2명일 때는 같은 경우가 된다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로 세죠. 그지? 자, 반장, 부반장일 때는 이거를 각각 다른 경우라서 30가지 안에 이 2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거고, 대표 2명일 때는 이 2가지가 하나로 세져야 돼. 이해돼? 그래서 이 대표 2명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처럼 6명 중에 5명이니까 처음에 6명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5명 남았으니까 하나를 뽑아. 요것만 계산하면 반장, 부반장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서 대표 2명이라는 거는 이 2가지의 경우가 하나로 세져야 돼. 중복되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알겠어요? 2가지가 하나로 세져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서 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 2명을 뽑을 때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를 3명 뽑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인 상황에서 3명을 뽑았을 때 그 3명의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로 취급하는 거잖아.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얼마죠?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얼마죠? 6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자연수나 어떤 일렬로 세우는 경우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뜻해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대표 2명에서 누가 먼저 대표가 됐는지의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잖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수만큼을 나눠줘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자, 중기가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 7명의 학생이 있대요.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뽑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회장부터 뽑자. 몇 가지? 부회장 뽑자. 몇 가지? 6가지. 몇 가지야? 42가지가 돼요. 이때는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대표 2명을 뽑자라고 했어.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이 없다는 거 아니야. 대표 2명은. 그래서 얘네들을 나열한 경우의 수인 2라고 하지 말고 2 곱하기 1로 쓸게요. 그래야 3명, 대표 3명일 때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21가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뽑는 경우에서 순서가 있는 경우와 순서가 없는 경우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어? 순서가 없는 경우는 순서가 있는 경우의 연산 과정 안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다. 알겠죠? 자, 6-1번하고 6-2번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6-2번은 좀 같이 풀어볼게요. 신영이가 포함된 10명의 학생 중에서 체육 대회를 대표로 나갈 선수를 뽑을 건데 몇 명을 뽑을 거야, 대표로? 4명.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한 다음에 4명의 대표니까 순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뒤에 뭐라고 했냐면 신영이 무조건 끼래. 그냥 대표를 뽑는데 신영이 무조건 끼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네가 선생님이야. 근데 네가 이제 촌지를 받은 거지. 신영이 대표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표 선출해야 되는데 일단 신영이한테 너 일단 대표해 라고 신영이한테 얘기하겠지. 그럼 신영이 이미 대표로 고정된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몇 명 뽑아야 돼? 3명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10명이 있지만 이미 벌어진 조건의 상황에서 9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9명 중에서 몇 명을 대표로 뽑는다? 그렇지. 3명을 대표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뭘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이거를 6이라고 써놓고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계산할 때 약분할 때 더 편하잖아. 3이고 4잖아. 그러니까 3, 4, 7 남았지? 12 곱하기 7에서 얼마야? 84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이미 벌어진 상황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경우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정연이의 휴대폰에는 6곡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3곡을 골라 듣는 순서를 정하시오. 아, 이거 왜 봤죠?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3번.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 서로 다른 2장을 뽑아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42보다 작은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상황에 대한 어떤 분류를 좀
꼼꼼하게 했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곱셈으로 무조건 다 연결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자리 숫자 카드가 4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자리 만들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란 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42보다 작으려면 이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랑 뭐인 거야? 2 아니면 3이면 된다는 거야.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나서 1의 자리의 숫자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2가 왔다고 쳐봐. 그럼 뭐가 올 수 있어? 몇 개가 올 수 있어? 4개가 올 수 있는 거지.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지. 1의 자리. 몇 가지야? 8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이 내용을 분류를 한다면 10의 자리 숫자에 2가 왔을 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어? 3, 4, 5, 6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이 왔을 경우에는 2, 4, 5, 6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가지 나오고 여기 4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몇 가지야? 8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근데 일일이 다 세는 게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4번. 0부터 5까지의 카드에서 6장 카드 중에 3장을 뽑아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짝수가 되어야 한다. 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짝수 문제 하나 있었죠. 그때 짝수 정해놓고 하는 거랑 조금 달라. 왜? 0 때문에. 자, 0, 1, 2, 3, 4, 5가 있을 때 지금 분류를 해줘야 돼. 이거는 세 자리를 만들 건데 1의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짝수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죠.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짝수가 되려면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는 1의 자리에 0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왔어. 그럼 0을 제외하고 나머지 1, 2, 3, 4, 5 중에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채우면 되잖아. 그게 몇 가지냐는 거야. 5 곱하기 4에서 20가지가 된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0 말고 짝수. 2가 와도 되는 거야. 그럼 2가 왔어. 그럼 2를 썼지. 그럼 2가 이제 없어지고 0, 1, 3, 4, 5만 남은 거야. 그러면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0 빼고 4가지. 그리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16가지. 세 번째. 세 번째는 1의 자리에 뭐가 올 때? 4가 올 때잖아. 2번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경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지. 20 더하기 32니까 52가지다. 알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해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0의 위치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잖아. 계산하는 그 식이. 그걸 빠르게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5번. 소희를 포함한 연극 동아리 9명 중에 주연과 조연 2명을 뽑을 건데 소희가 조연으로 뽑혀야 된다. 그럼 일단 소희 보고 너 일단 조연을 해. 라고 해놓고 그럼 몇 명이야? 8명이 이제 된 거야. 8명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주연 1명 뽑아야 되고 또 누구? 조연 1명을 또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주연 뽑자 몇 가지? 9, 8가지. 조연 뽑자 몇 가지? 7가지. 몇 가지야? 56가지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주연과 조연은 다른데 이걸 2로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자, 6번. 단창에 참석한 12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수를 했대요. 12명이 한 악수의 횟수를 구하. 자, 이런 포인트 잘 봐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악수한 횟수를 다 셀 거야. 그런데 강당에 12명이 이렇게 있어. 12명이 있어서 자, 지금부터
서로 악수를 할 건데 그 악수한 총 횟수를 우리가 구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자 악수해보세요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악수를 막 하겠지. 난장판이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세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 그러면 악수 횟수를 세야 되니까 악수를 하기 전에 이 앞으로 나와서 악수를 하세요라고 해. 그러니까 12명이 다 있고 12명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악수할 사람 2명만 나와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번 악수한 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게 편리할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12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선택하라. 12명 중에 대표 2명을 선출하라 라는 상황하고 같은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 상황의 횟수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상황의 횟수랑 같아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때문에 12명 중에 2명을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표 2명이니까 나누기 얼마? 2 곱하기 1을 한다. 그래서 66가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계산하기 편한 상황으로 바꿔서 볼 줄 알아야 돼. 경우의 수는. 알겠어요? 그냥 문장 굳이 그대로 이 상황에 너무 빠져들면 뭘 계산해야 될지가 헷갈려요. 지금 방금 바꾼 거 봤죠? 대표 2명으로 바꿨잖아, 내가. 그런 과정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 특강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여기는 문제가 유형이 좀 2개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색연필을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에 칠할 거야. 1번의 문제는 A, B, C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상황하고 같은 거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B에는 2가지, C에는 1가지에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3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두 번째 볼게요. A, B, C의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요. 빨간색을 막 2번, 3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면 B에는 뭘 칠할 수 없어. 빨간색을 칠하면 안 돼. 근데 C에는 빨간색을 칠해도 돼.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색깔을 이제 집어넣어 줄 거 아니야. 그때 경우를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접하는 이런 경우는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거. A, B, C 중에서 B가 A랑 C에 두 개의 동시에 인접하죠. A는 B한테만 인접하고 C는 B한테만 인접하니까 B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B에 가서 색깔을 칠할 거야. 몇 가지야? 3가지를 칠할 수 있지. 그래서 3. 그 다음에 A에다가 칠을 해야 돼. 근데 A는 B에 칠한 색깔 빼고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C도 마찬가지로 2가지.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다. 몇 가지야? 12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잘 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몇 가지 색이죠? 4가지의 색을요. A, B, C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A에 몇 개? A부터 칠하자. 몇 가지? 4가지. B 3가지. C 2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죠? 자, 2번 볼게요.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검은색 4가지의 색을 사용해서 여기 도형에다 칠을 할 건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라. 그럼 기준을 잡고 가장 많이 이웃해 있는 게 누구죠? A. 그럼 A부터 먼저 고르자.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 그 다음 누굴 볼까? C를 보자. 그러면 C는 3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굴 봐? B를 볼까? B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지. 왜냐면 A랑 C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D는
D도 두 가지죠. A랑 C랑 이웃하니까.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몇 가지야? 48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 요거는 마치 아까 했었던 그 악수하는 거 있죠? 그거랑 사실 내용이 비슷해요.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4개의 점이 있어, 원위에.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 여러분들 선분을 만들려면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의 점이 보이지?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그런 경우의 수가 바로 선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분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 자체가 이 4개의 점 중에 A랑 D 2개를 선택한 거잖아. 그런 횟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점 중에서 선분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4개의 점 중에서 대표 2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니? 따라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 대표로. 그럼 4 곱하기 3을 하고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몇 가지야? 6가지가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찾는 개념이 아니고 A, D라는 선분을 그렸다라는 것은 이 4개의 점 중 A랑 D를 선택했다라는 경우의 수랑 같아지는 거라고. D, C를 그린 이 선분은 C랑 D를 선택했다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4개 중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분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을 만들래. 그럼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개의 점 중 몇 개의 점? 3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개 점 선택이죠? 대표 3명이란 얘기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게 날아가고 뭐가 나와? 4가 나온다. 이렇게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자, 한 원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 점이 있다. 6개의 점이 있대요. 이 점 중에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A. 그럼 이 말은 뭐야? 6명 중에 대표 2명을 선출하라 라는 거랑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A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라. 몇 가지? 15가지가 되는 거고 삼각형의 개수는 3명을 대표를 선출해라. 이런 얘기죠.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그러면 3이 6 날라가고 20이 되는 거죠. 그 A랑 B를 더하면 얼마야? 3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